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날벼락을 맞은 아침 시초가였죠. 오늘 아침 현대차, 기아차가 3분기에 대규모 품질 비용을 반영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엔진 품질 비용, 현대차 2조 3조, 2조 3천억, 기아차 1조 3천억 이 부분을 충당금으로 반영한다라는 소식으로 현대차 기준 6%가 넘게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차의 이 과오 청산의 반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3분기 당기 실적 하락은 불가피한 부분이지요.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또 좋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탑5에 최초 진입했다. 테슬라보다 아우디보다 더 높은 순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이야기. 그런 가운데 그나마 현대 기아차가 기관의 매수세를 통해서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6%가 넘게 급락을 하다가 보합권까지 올라온 부분이지요. 자, 그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 왜 굳이 또 지난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올해에도 엔진 품질 비용이라고 해서 갑자기 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슈, 이죠? 정의선 이 신임 그룹 회장의 등극 이후에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좀 냄새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 부분은 이전에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에 이 내용들을 차근히 살펴보면서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참고 사항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날벽을 맞으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죠. 현대차, 기아차의 3분기 대규모 품질 비용을 반영한다. 그래서 현대차가 3분기에 2조 3천억 그리고 기아차가 1조 3천억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시장의 기대를 벗어난 품질 비용 확대로 3분기 적자가 불가피하고 또한 코로나 전기 코나 그죠? 자꾸 코로나가 하도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코나를 코로나라고 자꾸 읽게 되는데 코나 전기차 화재 관련 공방도 지금 잠재 리스크로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죠?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싸움 그 속에서 배터리 셀의 문제냐 아니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문제냐 그 중간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그죠? 현대모비스의 문제냐 이런 공방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그 리콜의 규모, 그 리콜의 비용, 그것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세타 엔진에 대한 그 대규모 품질 비용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죠? 충당금을 설정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낳았죠. 그런 가운데 그나마 기관들의 매수세 속에서 양봉을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여하튼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2019년 그러니까 작년 3분기에도 엔진에 대한 우려 불식과 고객 보호를 위해서 미국에서 엔진 집단 소송 화해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내용을 복기하면 세타2 GDI 엔진이 장착된 차량 417만 대에 대해서 그죠? 진동 감시 센서 확대 적용 및 평생 보증 제공, 엔진 결함으로 인한 엔진 정지 및 화재 경험 고객 수리비 등 보상,
기존 차량 중고 판매 및 현대 기아 차량 신규 구입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협의된 바 있다. 돈으로 메꾸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 이번에 품질 비용을 추가 반영하기로 한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예측 대비 엔진 교환율이 상회한 부분과 엔진 평생 보증에 따른 노후 차량의 엔진 교체 증가에 따라서 차량 운행 기간을 재산정했다. 그죠? 12년 6개월에서 19년 5개월. 그러니까 기간을 넓힘으로 인해서 품질 비용이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클레임 취합, 평생 보증 고려 추가 충당금을 반영하고 평생 보증 관련 비용이 경험치 부족으로 낮게 반영된 부분을 현실화하겠다. 그리고 클레임 증가 추세를 보이는 엔진 기종을 대상으로 잠재적 리스크 완화 노력 차원으로 품질 비용을 반영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뭐 그렇게 뭐 3조 6천억 정도 현대차, 기아차 충당금을 설정을 하니까 당연히 그죠? 영업 적자는 불가피한 거고, 그리고 그죠? 2019년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또 2020년 3분기에 또다시 품질 비용 확대가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건 당연한 거죠. 그죠? 2019년에 엔진 소송 이슈 합의로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현대차가 6천억, 기아차가 3천억. 그런데 지금 보면 뭐예요? 4배 가량이 증가한 거죠. 그때보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4배 가량의 충당금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번 충당금이 이렇게 확대된 부분, 이 부분은 영업 적자야. 3분기 영업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죠? 자, 이제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 그 뭐죠? 현대차, 기아차 이쪽 부분으로 보게 되면 특히 이제 현대차 쪽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3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가 넘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 충당금 비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영업적자가 9,700억 정도, 기아차는 뭐예요? 시장 컨센서스가 5,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하리라고 봤는데 영업적자가 6,200억. 그러면 여러분들 뭐 여하튼 우리가 일회성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죠? 영업 적자인 건 적자인 거잖아요. 그죠?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했었던 3분기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오히려 1조 가까운 영업 적자로 된다. 아무리 일회성이라고 해도 그죠? 안 좋은 것은 분명히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후에 미국에서 세타트 GDI 엔진 과징금 가능성이나 또 코나 전기차와 관련된 그 화재, 이 책임 공방과 따른 부분 속에서 이 리콜에 대한 부담, 비용 부담이 또 잠재적 리스크로 상존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죠? 사실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똑같은 악재가 나타나더라도 긍정적인 뉘앙스로 리포트를 쓰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널리스트가 담당하고 있는 회사의 내용을 잘 알려면 회사 IR 담당자나 뭐 주식 담당자 이런 분들하고 친하고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담당자들이 잘 알려줬더니 그 속사정들을 낱낱이 알아서 그죠?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라든지 매도 의견의 리포트를 낸다면 그 다음에는 그 담당자들이 고급 정보와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긍정적인 내용 부분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속에 살짝살짝 스며 있는, 그죠? 안 좋은 부분도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현대차만 해도 1조 가까이 영업이익이 발생하리라고 봤는데 1조 가까이 영업 손실이 났다라고 하는 부분, 영업 적자로 전환한다는 부분, 그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안 좋은 거 맞고, 여하튼 코나 전기차의 화재로 인해서 뭐 현대차의 문제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현대 모비스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국토부에서는 뭐 배터리 셀의 문제, LG화학의 문제라는 쪽으로 돌리니까 그건 뭐 그것에 대한 원인 규명이 나올 때까지는 모르는 바죠. 자, 뭐 그건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보고서 내용에 있어서는 정의선 회장 체제 출범에 맞춰 잠재 비용을 모두 떨고 새롭게 출발하는 빅베스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 비용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 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엔진 관련 향후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죠? 왜냐면 이 차량 운행 기간을 재산정하면서 12년 6개월 부분을 19년 5개월 부분으로 늘려놨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12년 반 동안, 그죠? 하자가 있었던 걸 비용 처리해 줬는데 약 19년 5개월 동안 뭐 운행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을 처리해 주겠다. 미국의 차량 교체 주기가 11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보수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 그 전에 뭐에 12년 6개월 동안 부분도 미국의 차량 교체 주기 평균보다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보수적으로 산정해서 금액을 늘려서 비용 처리를 했다? 왜? 그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차량 2017년, 2018년 생산된 차량은 엔진 공정 개선 강화로 클레임이 감소하고 있고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신차들은 동일한 엔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해서 향후엔, 그죠? 이 세타의 이 엔진으로 인해서, 그죠? 추가적인 결함이나, 그죠? 이 세타2 엔진에 대한 추가적인 결함이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그죠? 알라바마 공장에서 2019년 7월부터 3세대 엔진이 양산된 지 1년이 지났고 약 5만 5천 대의 엔진이 생산되었는데 2세대와 동일한 문제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죠? 그러면 결국 2017년 이후부터는 거의 이 클레임이 감소하고 그 2019년부터는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비용을 더 쌓았을까? 그죠? 그거 의심해 봐야죠. 자, 그리고 SUV와 고급 차종 비중 확대에 따른 믹스 개선으로 펀더멘탈은 개선 추세 진행 중이고 일회성 요인이 없었다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3분기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업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2021년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통한 전기차 전용 라인업이 확대되고 수소차 부분에서도 기술력과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차 시장이 본격화되는 국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연하죠.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한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으로 보자. 그죠? 그거 뭐예요? 단박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그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차가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3분기를 봤는데 1조 가까이 영업적자를 내니까 안 좋은 건 분명한 거죠. 그리고 충당금이 이 보수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크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년 동안 3분기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투자 심리와 또 이 기대했던 실적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다만 이제 요 가운데에서 펀더멘털 해산이 이제 일회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보수적으로 비용을 늘림으로 인해서 추가적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은 완화됐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일회성 이슈 이후에 펀더멘털 회복이 다시 가시화되고 경영권 변동 후 친환경차, 에너지 사업,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구사될 것으로 기대함에 따라서 그죠?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하고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선 신임 현대차 이 회장이, 그죠? 신임 회장이 이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죠, 그죠? 뭐 보면서 이야기하죠. 조금 겹치더라도. 예? 그런 가운데에서 뭐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현대차 이 주분 구조에서 정의선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가장 높은 게 현대글로비스인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 정의선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이 현대차 그룹의 가장 중요한 기업이라고 하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현대글로비스는 23%인데 현대차는 2.6%, 기아차는 1.47%, 현대모비스는 0.3%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굳이 그죠? 이 코나 화재에 따른 리콜 이 부분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죠? 작년에 설정했었던 이 세타2 엔진에 대한 충당금을 올해 더 보수적으로 산정해서 4배 가까이 비용을 더 늘림으로 인해서 3분기 영업 적자를 확 내버렸다.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이 그죠? 실질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안 좋은 거, 이런 세세적인 내용들을 다 안다면 모르겠지만 실적 발표할 때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영업 적자다 팍팍 하면 떨리겠죠, 그죠? 큰 폭의 영업 흑자를 기대했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적자가 났든, 그러니까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을 다 안다면 그것이 일회성 비용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뭔가 좀 냄새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겠지만, 뭐냐면 요거거든요. 제가 보는 부분은, 자, 아까도 이 관련된 내용을 올리면서 이야기한 게, 그죠? 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현대 이 신임 정의선 회장이 모비스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존속 현대모비스 지분 전부를 매입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또 이 2018년에 했었던 지배구조 개편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책임소재가 있는 현대모비스나 또 아니면 그죠?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를 각각 인적 분할해서 3개 투자 부분을 합병하고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안. 뭐 요때 요런 체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금융 계열사를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기아차 이 주가를 올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지분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일부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지주회사를 만들고 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전년도보다 너무 과하게 품질 비용을 반영했다. 4배 가까이. 2배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대규모 적자를 3분기에 만드는 과정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가? 그죠? 실질적으로 정몽구 회장에서 정의선 신임 회장으로 변하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흐름 속에서 정의선 회장이 구축하려고 하는 새로운 지배체제, 이런 시점이 아니었다면 굳이 이렇게 4배 가까이, 암만 잘 나가는 회사도 여러분들, 그죠? 회사가 어느 분기에 대규모로 적자 내는 거 싫어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빅 베스의 개념, 응? 그 이전에 아버지 때 하고 있었던 거, 모든 안 좋은 거 다 떨고 가려고 하는 의도라고 해도 4배는 좀 너무하지 않아요?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관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식은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음모론적 관점을 가지면 모두 다가 주가가 떨어져도 인위적이다, 저긴 속임수다, 막 이런 부분을 들게 되면 손절을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너무나 조금 이상하다. 그죠? 정의선 회장이 지분이 많은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것은 필요로 하고, 그래서 오늘 현대글로비스가 올라가는 거 이해한다. 그런데 굳이 현대기아차의 이 3분기 대규모 품질 비용을 저렇게까지 확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데에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차트와 수급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현대차부터 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6.5%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죠? 자, 급락 출발을 해서 사실은 단기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죠? 단기적인 추세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추세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데, 이 종목의 아주 최단기 추세는 요 라인이었잖아요. 그죠? 요렇게 상승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추세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일봉으로 보고 움직이는 쪽 라인 부분을 하려면 이렇게 첫 단기 일봉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움직이던 주식이 뭐예요? 저점과 저점을 높이는 과정에 있어서의 움직임. 요게 이제 어떤 라인과 연결이 되냐면 요 라인과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주가 움직임이 진행됐었던 부분이에요. 복잡해요.
그죠?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움직여가던 주가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박스권 하단에 내려왔었는데, 그죠? 갑자기 난데없이 3분기 품질 비용을 대규모로 반영하고 3분기 영업 적자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6.5% 급락을 하고 미국 시장 하락한 영향도 있죠. 이제 미국 시장이 약세인 부분에서 그 악재의 뉴스까지 나오니까 급락을 했다가 메꿨죠. 그죠? 내일 이제 이 추세로 복원되는 과정, 17만 원을 빨리 복귀를 해야죠. 네. 두 가지 관점에서 모자랬죠. 그죠? 하나는 악재로서 3, 4분기 실적이 영업적자로 전환되는 거. 1조 이상 흑자를 기대했는데 1조 가까이 영업적자 되는 걸 여러분들이 그 실적 발표일 때 놀라지 않고 바라보실 수 있는 중장기 투자가라면 저는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단기적으로 그러한 비용 부분은 일회성 비용이고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냄새나는 악재다. 그죠? 냄새나는 악재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맞다면 내일 빨리 17만 원을 위로 올라가서 돌아 나와야죠. 그죠? 그리고 그 부분이 놓여진다면 뭐 추세적으로 왔다 갔다를 하겠지만 중장기적 상승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정말 악재로 반영되거나 시장이 안 좋은 흐름으로 전결돼서 내려가려면 뭐예요? 이 부분을 다시 깨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죠? 요 얼마에 16만 6천 원 라인 1,000원, 2,0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니면 요 라인이죠. 16만 5천 원. 장중에는 살짝 갔다 오더라도 여기 있죠. 16만 5천 원 라인 부분을 이탈하지 말고 돌아사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자는 16만 5천 원을 깨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회원님들의 공식 추천주는 아니지만 신규 가입하셨 분 중에 현대차를 들고 계신 분 오늘 아침 매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유하셔라. 그죠? 뭔가 좀 냄새가 난다. 개인 투자가를 좀 떨구는 뉴스다.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쪽 관련주들에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하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모두 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떨어뜨리는 현대차, 기아차라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2018년에도 현대 그룹이 그죠? 현대차의 이 뭡니까? AS 부품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모듈이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을 떼어내서 현대 글로비스와 합병을 도모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빈 껍데기 현대 모비스를 뭡니까? 지주회사로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면 당연히 현대 모비스는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비단 외국계 자본인 엘리엇이 반대한 것도 있지만, 그죠? 현대모비스 주주들의 반대. 그리고 그러한 얄팍한 술수는 사회적 지탄을 받으니까
저는 신임 회장인 정몽구 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이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그렇게 얄팍한 수단으로 그죠? 본인이 보유 지분이 많은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가치,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얄팍한 수단을 쓰기 위해서 뭐에 알짜배기 사업 부분을 모비스의 알짜 부분 사업 부분을 빼서 합병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면 너무 구태의연하다. 그죠? 그리고 그런 식의 움직임이라면 그죠? 아무리 비전이 있고 새로운 이 산업에 대한 도전과 희망,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비도덕적이다.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흐름이라면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 현대차의 기아차의 이 뭐에 품질 비용 관련해서 이렇게 급락을 하서 했던 부분이 두 주식 다 그죠? 오히려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된 부분도 옛날처럼 지난 2018년에 하려고 있었던 지배구조 개편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느냐. 기아차는 딱 추세는 지켰습니다. 아침 개파락 역시. 그죠? 그 하단까지도 내려오지도 않았고. 기아차 부분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하단 터치한 정도지, 그죠? 하단 터치도 안 했네, 사실. 근데 좀 기아차를 사느니 현대차가 더 낫다라고 보는 쪽인데, 저는. 여하튼, 그런 흐름들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차 부분에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깜짝 놀라셨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 회원님처럼 현대차를 팔아서 현대글로비스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 답변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현대글로비스가 더 좋을 수 있다. 그죠? 그 부분도 앞선 올려드린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인위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런 품질 비용이라든지 이런 악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를 더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거는 일시적이다. 투자가가 일회성 비용도 판단 못합니까? 그죠? 다만 이제 이 부분보다는 저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LG화학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죠? 이 코나 전기차의 배터리 화재 사건 그 부분의 책임 소재가 어디로 나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죠. 무슨 부분이냐? 이런 악재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톱 5에 최초 진입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6위고 아우디가 8위고 기아차가 13위. 그죠? 현대차는 글로벌 차 시장에 있어서 코로나 타격 속에서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에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니콜라 사태에서 봤듯이 수소차의 경쟁력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해서 그 수소연료전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수출을 직접 하고 있는 중이고 그죠? 그러한 흐름들이라면 기존에 만들었었던 엔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비상식적으로 더 높게 4배나
전년도보다 4배나 더 높게 설정된 비용 처리를 한 부분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건 결국 뭐예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냄새나는 이야기지 않겠느냐라고 제 개인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현대차를 굳건히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단기적으로는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흐름이 더 좋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좀 더 길게 본다면 현대차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참고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동영상을 올리는 부분은 뭐 면피를 하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왜냐 여러분들과의 이야기 속에서는 제가 AS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이 변하고 수급이 변하고 그죠? 그러면 또 그것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다 맞을 수도 없고 20년 넘게 제 경험으로 바라봤을 때에 대한 확률적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고 항상 주식은 예상과 그죠? 대응 이 부분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예상 없이 대응이 있을 수가 없고 분석 없이 공부 없이 대응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은 좀 지루하죠. 그죠? 뭐 이거 사라. 이거 섹시하다. 이거 막 50% 간다. 100% 간다. 50% 100%는 뭐 말도 안 되더라고요. 요새 동영상은 전부 다 뭐 5배, 100배, 1000배 이렇게 간다라고 제2의 500배 갈 수 있는 종목.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주식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거든요. 주식은 투자이지. 그죠? 투기 개념으로 하면 잠시의 승리는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망합니다. 100배, 1000배 그렇게 수익 나는 종목을 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나요? 혼자 사면 되지. 땅 팔고 논 팔고 집 팔아서. 저 그럴 자신 없어요. 정석으로 공부해서 차근차근 경험과 실력을 쌓아서 스스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흐름까지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대주주 요건 강화 관련된 얘기를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도 뭐예요? 이러한 충당금을 반영하고 갑자기 충당금을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현대차 3억 들고 있으면 대주주라면서요. 앞으로 내년이면 반대하면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 다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대주주면 그런 거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로만 대주주, 세금 걷기 위한 대주주, 그건 안 되죠. 반칙이잖아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의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새 구독자 수가 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